하기편 5장입니다. 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 애인, 사민이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차 천대를 가진 나라를 지도하려면 이를 신중히 하여 믿음을 얻고 비용을 절약하여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제때에 해야 한다. 도천승지국이라고 해서 도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가 길도자가 아니라 이 다스리다 할 때 그 지도하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의 도자로 읽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어의 이제 성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공자 시대의 중국어는 지금은 이제 성조는 없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 이후에 중국어에서 성조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4가지 성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 평평할 평, 상, 윗상, 거, 떠날 거자, 입, 들어갈 입자 이렇게 성조가 4가지가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평성은 현재 중국어의 1성과 2성 하는 이 평평한 성조랑 올라가는 성조가 되었고 이 윗상자의 성조는 3성 할 때 이 내려가는 성조 그리고 거성은 4성 떨어지는 성조 그리고 마지막 입성은 지금 중국어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야 왜 중국어 혹은 한문을 잘 할 수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글자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 길도자는 지금 중국어로는 떨어지는 성조 따오 이렇게 되고 이 인도하다 지도할 때 할 때 도자는 따오 이렇게 내려가는 성조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인도하는데 뭐를 인도하냐 이게 서술어고요. 뒤에 게 목적어인데 천승의 지국을 지도할 때는 천승지국 할 때 승자가 뭐냐 이거는 전차란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성이라고 읽고요. 전차 그럼 천승지국이 뭐냐 전차 천대를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제후국가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전차로 보병보다는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창이라든가 활로 싸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차가 어떤 그 전쟁할 때의 전력이 되었고 그게 곧 국력의 척도가 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전차 1000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규모의 제후국가를 다스릴 때는 경사이신 경사, 경이 무슨 뜻이냐 공경할 경자인데요. 이를 공경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이건 이를 정성들여서 신중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신중히 하여서 말을 잇자 그래서 이 신은 뭐냐 신뢰를 주다 자신을 믿게 하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일을 할 때 아주 신중히 잘 처리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고요. 절용이 애인 용을 절하다 용자는 뭐냐 이게 비용할 때 용자잖아요. 뭔가 쓰는 것 씀씀이를 절약하여서 아껴서 말을 그래서 애인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해야 되고 사민 이시 어떻게 해야 되냐 백성들을 부리되 이 사자는 부리다란 뜻인데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을 일시키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시 써있자 뭐뭐로써 해야 된다. 뭐로써? 때로써. 이 시자는 뭐냐 제때 적당한 시기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농한기를 가리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다시 말하는 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자라고 불렸던 유약과 증자라고 불렸던 증삼의 말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공자의 제자입니다. 논어는 이제 개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자가 한 말이 있고 공자와 제자들이 한 말이 있고
일종의 문답 위주 질문과 답변, 보통 제자가 묻고 공자가 답변하는데요. 그리고 제자라든가 또는 기타 인물들의 말까지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뭐 군주라든가 뭐 그런 숨어 사는 은자들의 말도 들어있는데요. 이 공자의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이게 깊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공자 말로 돌아왔고, 공자가 말씀하시길 도 천승지국, 천승의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종의 통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육자, 뭐 사상가, 뭐 철학자 이런 게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 공자 당대 그리고 공자 스스로가 느끼는 공자는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 물론 이 철학이 있는 정치가죠. 철학을 바탕으로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가였는데요. 물론 실제로 그 권력을 뭔가 얻어서 이런 걸 시행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보면은 논어에 나오는 이런 말을 보면은 공자의 어떤 학당이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 애, 그리고 시, 이게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얻어야 된다. 이제 논어 전체에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항상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다스릴 때 병력이 있고 식량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럼 어느 걸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나 했을 때 공자는 백성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식량 없어도 된다. 뭐 병사 없어도 된다. 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될 텐데요. 그런 거와 연관지어서 봤을 때 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룡이 애인, 재물을 비용을 아껴서 재화를 아껴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제 이때 사람들은 뭘 좀 봐야 되냐면은 인과 민의 어떤 대비가 조금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자를 좀 비판적으로 너무 봉건적인 계급적인 사람이라고 뭐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그 시대적인 한계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과 민이 어떤 대비가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이는 공자와 동등의 혹은 지위자와 동급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대부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경이나 대부 같은 적어도 4계급, 하급, 하위 지배계급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자는 뭐냐?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층민을 말하는 겁니다. 하층민. 자, 사랑해줄 대상과 시키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과 민이 항상 이렇게 칼같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재화를 아껴서 비용을 아껴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어려울 때 뭔가 도와준다든가. 백성들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때에 맞게 해야 된다. 왜? 이 하층민들은 대개 농민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국가의 공사라든가 토목사업 혹은 뭐 성을 쌓는다든가 축성을 한다든가 할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사를 막 해야 되는 봄, 여름철에 혹은 수확하는 가을철에 불러들인다? 그러면 농사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식량이 없어지고 그럼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전반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이 시라는 게 항상, 이 글자가 항상 적절한 시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만약에 원문보다는 의미 위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영상을 나가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저룡이 예인, 사민이시. 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